율무가 진짜 예뻐. 자, 우리 인플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죠. 요즘에도 여전히 핫해요. 인플 몇 번 도전하셨나요? 총 5번 도전했고 5번. 네. 네. 4번 떨어지고 5회 차에 붙었어요. 5회 차에. 네. 아, 굉장히 빠르게 붙으셨네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동물 펫 인플루언서로 선정이 되신 거고 5번 만에 되셨다. 소감을 이야기하기 전에 블로그에서 글 쓰신 거를 보긴 봤는데 어떠한 것들 때문에 된 것 같다. 본인 생각하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원래 제가 그 세병원님 정석탑재 강의를 1월 말에 들었어요. 저 겨울에 했던 오프라인 네, 강의. 3기. 맞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하나의 수강 혜택이 미니 컨설팅이 있었었거든요. 그랬죠. 근데 거기서 세병원님 저한테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인플이 머지 않았다. 이렇게. 네. 네. 그러니까 기억난다. 네. 그래서 원래 사실 이제 세병원님 영상에서 인플루언서를 준비를 하려면 그냥 단순히 동물 펫 이게 아니라 그 안에서 더 세분화된 주제가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네네. 제가 그게 남들하고 차별화된 게 뭘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강아지 음식을 만들어서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던 와중이었고 아마 그때 컨설팅 받을 때가 한두 개 정도 레시피를 올렸을 때였을 거예요. 한두 개보다는 기억났어요. 한두 개보다는 조금 더 있었고요. 4개 정도 있었나 보다. 너무 신선했어요. 왜냐하면 요리를 보니까 사람 요리인 줄 알았어요. 너무 예쁘고 맛있어 보이고 그리고 독특했고 그런데 이 요리를 강아지가 먹는데 이분은 뭐지? 너무 신박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소재를 밀고 나가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래서 사실 원래 그거를 조금 더 키워서 대문도 바꾸고 막 이렇게 한 다음에 인플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네. 제가 이제 너무 좋은 말씀 많이 듣다 보니까 그냥 이제 지원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떨어져가지고 그때 지원을 처음 하셨던 거예요? 2번째였을 거예요. 제 기억에. 그래서 떨어져가지고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화식에 대한 거를 더 많이 발행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는 거의 레시피만 쭉 발행하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잠깐 말씀 중에 죄송한데 네. 화식 뭐라고 하죠? 강아지 음식인데 네. 이제 화식이라 그래서 이렇게 불로 요리한다고 해서 보통 강아지 음식을 저는 화식이라고. 그게 원래 있는 말이에요? 네, 원래 있는 용어인데 이제 강아지 반려인이 아니신 분들은 좀 생소할 수 있어요. 강아지 그렇구나. 음식. 나도 우리 집에 코코가 있는데 왜 모르지? 요새 화식 제품 너무 좋은 게 많이 나와가지고. 불로 한 요리? 그쵸. 화식? 하나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쨌든 그쪽으로 계속 밀고 나가셨다. 네. 근데 계속 떨어졌어요. 계속 떨어져서 사실 제가 그때 컨설팅 받고 3번째 그리고 5번째를 차이를 비교해 봤을 때 물론 지원할 때마다 계속 조금씩 바꿨어요. 뭐 블로그 이미지라든지 네. 아니면 뭐 정보성 포스팅이라든지 계속 바꿨는데 큰 틀은 변화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운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많이 들었어요. 인플이 되고 나서. 아주 좋은 말씀 맞아요. 저도 되게 공감하는 게 많은 분들 공감하실걸요. 네. 정량적으로 이분이 무조건 된다 이렇게만 따질 수가 없는 게 만약에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냥 실력 좋은 사람은 무조건 다 되는 거지. 실력 맞아요. 좋고 꾸준히 하면 무조건 된다라는 공식이 성립을 하는 거니까.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시기도 중요한 것 같고 이게 상대적으로 뽑는 거다 보니까 맞아요. 사람이 보고 뽑잖아요. 그 사람 눈에 들어야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처음에 되실 만한 충분한 제목이었는데 그 운대를 잡길 때까지 5회차가 걸리셨다. 그 외에도 뭐 특별히 이렇다 할 만한 어떤 팁이랄까? 나는 좀 다르겠다 이런 게 있을까요? 인플이 되기 위한 팁이요?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내가 목표하는 그 주제의 전반을 다루기보다는 조금 딱 블로그에 들어갔을 때 이 블로그는 뭔가 뚜렷한 주제가 있다, 뚜렷한 특색이 있다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요. 그런 거 노력 많이 하셨고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여행 인플이야. 나는 그냥 테크 인플이야. 이것만으로는 되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주변에 보면 그런 뚜렷한 특색 없는데 되는 분들도 많아요. 맞아요. 엄청 많아요. 글수도 몇 개 안 된대. 내가 직접 봤어. 글수도 몇 개 안 돼. 맞아요. 글을 잘 쓰는 것도 아니야. 근데 막 인플이 돼. 나는 죽어라 하는데 안 돼. 그쵸. 그때 좀 많이 약간 현타가 오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인플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인플루언서를 목표로 하되 그 외적인 목표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지치지 않을 수 있게. 너무 그것만 바라보면 안 된다. 그렇죠. 왜냐면 맞아. 어차피 인플 준비하신다는 거는 블로그를 꾸준히 하실 거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운도 중요하니까 내가 실력만 된다면 계속 내가 하다 보면 언젠간 될 거라는 마음을 갖고 이제 그 외적인 걸 조금 집중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멘탈 관리를 잘해야 되는. 네, 진짜 멘탈 관리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왜 인플이 되고 싶으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이어지는 부분인데 블로그를 오래 하면 결국 인플은 무조건 달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뭐 인플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순위를 올릴 거냐 말 거냐는 둘째 치고 뭐 나중에 개인 브랜딩을 하든 어떤 걸 하든 블로그를 계속 할 거라면 인플 타이틀이 무조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네이버에서도 많이 밀어주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무조건 달고 시작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로 되게 사람이 뭔가 새로운 걸 시작을 하면 처음에는 무지한 상태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뭔가 시행착오를 스스로 겪다가 그 무지에서 스스로 탈출하는 단계들이 오는데 참 신기하신 게 시작 전부터 해서 그 단계들을 미리 다 준비하신 느낌이에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포인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인플이 꼭 돼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와, 그걸 스스로 지금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신 게 너무 기특하고 너무 기쁘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진짜 궁금했던 게 그때 여러분 2차 정모를 제가 한 달 전쯤에 했었거든요. 우리 카페 정모를. 그때 오셨었는데 그 인플루언서 순위를 왜 올려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셨었어요. 그때. 맞아요. 지금은 그러면 어떤 것 같아요? 지금은 그때 세병원님 답변 듣고 올려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자, 뭐라 그랬죠? 그러니까 세병원님이 뭐라 말씀해 주셨냐면 저는 인플 순위를 이제 순위가 지금 안 보이잖아요. 지금 안 보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 순위가 안 보인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순위에 대한 중요도가 떨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키튼쿨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네, 제 생각에. 그리고 이제 인플루언서가 되면 경쟁이 치열하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경쟁이 치열하다? 네. 치열하죠. 네. 네, 피 터진다고 막 표현을 하시니까. 그래서 그러면 내가 과연 인플루언서가 됐을 때 인플루언서 경쟁에 뛰어들어서 순위를 올리면 나한테 어떠한 얼만큼의 이득이 있는가, 어떤 베네핏이 있는가에 대한 걸 몰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원래 인플 순위를 목표로 해서 인플 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개인 브랜딩을 하거나 아니면 제가 뭐 할 수 있는 조그만 사업을 연결해서 블로그를 마케팅으로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죠. 그 방향으로 가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었죠. 지금도 그런데 인플루언서 그 배지를 바탕으로 그런 말씀하신 브랜딩의 방향으로 가는 거는 생각이 접으신 건 아니잖아요. 네, 접은 건 아니죠. 그런데 지금 그때 정모 때 만나고 지금 한 달 조금 넘었는데 그 짧은 한 달 사이에 엄청나게 성장하시는 게 눈에 보이고 있어요. 블로그를 인터뷰하기 전에 다시 봤거든요. 네. 오, 깜짝 놀란 거예요. 인플 준비하시기 전에도 놀랐지만 그 이후엔 더 놀랐어요. 그런데 저한테도 듣고 정모 오셨던 다른 분들한테도 듣고 어떻게 보면 인플 선배들이죠. 선배들한테 듣고 나도 해봐야겠다 생각을 하셨을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혹시 있었어요? 아, 순위가 오르고 나서요? 사실 제가 순위가 지금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반려가 몇 명 지켜가세요? 846명일 거예요. 800 중반? 네. 800 중반 중에 800 중반 중에 후광을 달았다. 그럼 대충 몇인지는 뭐 예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데 높은 편이에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운영 기간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일단 그 순위에 대한 체감은 솔직히 잘 모르겠고 일단 인플루언서 됐다는 거는 뷰탭이나 통합 탭 말고 인플루언서라는 탭에 제가 노출할 수 있는 이제 하나의 더 권한이 생긴 거니까 이제 어떠한 키워드 챌린지에 제가 상위 노출됐을 때 그걸 보시고 이제 협찬을 해주시는 분은 좀 많아졌어요. 얼마나 많아졌어요? 아주 많아지진 않고 그래도 네, 좀 많아졌죠. 협찬? 그렇죠. 협찬의 변화가 제일 크죠. 협찬으로 오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이제 다른
곳에서 강아지 화식이란 주제를 우리 쪽에다 연재해 줄 수 있냐 그런 것도 왔었어요. 다른 곳에서 강아지 화식에 대한 주제를? 네, 그러니까 이게 블로거를 보시고 이 주제를 우리 이제 사이트에서 똑같이 블로그처럼 이렇게 연재를 해줄 수 있냐 그런 제안을 몇 번 받았어요. 그게 기고인데 원고를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기고라기보다는 블로거처럼 활동을 하는. 아, 필진이네. 필진? 네, 그걸 이제 필진 이라고 하죠. 아, 거기서 직접 활동을 하신다. 아, 근데 활동 제안이 왔는데 제가 다 안 하셨어요? 네, 일단 블로그에 집중하려고. 그럴 수 있죠. 그런 변화들이 이제 서서히 물꼬가 트이기 시작하네요. 네네. 그렇죠. 이제 본격적으로 순위를 올리기 시작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한 달 됐는데 벌써 그 정도의 변화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앞으로가 너무너무 기대가 커요. 부담 드리려는 건 아니고 정모 때 그런 우스갯소리를 제가 자꾸 했잖아요. 1년 뒤에 바빠지시겠다. 잠수 타시겠다. 실제로 굉장히 급성장을 하시고 바빠지시면 대부분들 악의적인 게 아니라 너무 바쁘니까 연락이 안 돼. 연락이 안 되는 분들이 그동안 많았어. 그런 게 좀 보입니다. 그러면 키튼쿨님은 네. 지금 블로그 시작한 지는 11개월인데 네. 인플된 지는 사실 한 달 반. 그쵸. 수익으로 보면 어떤 것 같아요? 본인이 블로그 시작하기 전에 아까 처음에 앞서서 그 얘기했잖아요. 투잡. 네. 내가 생각했던 어떤 기준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원래는 그 올해 안에 이제 목표했던 수익이 있었어요. 올해면 23년? 네네. 네. 근데 그게 이제 감사하게도 인풀됐던 달에 수익이 나서 이제 더 높은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죠. 아, 인풀이 됐던 그 달에 내가 올해 목표는 이 정도 잡아야겠다 했던 게 이미 이루어졌다? 네네. 그러면 새로운 목표를 또 생각을 하신 게 있겠네요. 그쵸. 근데 이제는 수익도 수익인데 일단 인풀 순위를 좀 많이 올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 있거든요. 지금 방문자 수 한 3, 4천 나온다고 하셨고 이미. 네. 그리고 인풀도 푸강 달릴 정도면 내가 키워드 챌린지도 어느 정도 상위에 올릴 수 있는 수준이 됐고 보통 이 정도 되면 협찬 의뢰 많죠. 뭐 단순히 제품만 해주세요라는 것들도 그렇고. 근데 그거 다 받지 않으시죠? 네. 어때요? 일단 제품만 주시는 거는 안 받고 있고 고려도 제가 일정 기준에 안 부합하지 않으면 내 기준을 잡아놓고 네, 그러면 안 받고 있어요. 그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처음에 블로그가 잘 되면 여기저기서 가만히 두질 않잖아요, 사실은. 아, 근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야지. 맞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달콤한 그게 제가 보기에는 스스로 기준을 잡고 거절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턱대고 거절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 꼭 필요하지 않은 거는 거절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거절하시지 않고 만약에 어느 정도 수용을 했다. 그러면 그때 아까 제가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가만히 두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했으니까 관련된 업체들 보고서는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연락이 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블로그가 망가지기도 하고 막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래서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이 되게 그런 현물이나 현금에 대해서 욕심을 많이 부릴 수도 있는 단계거든요. 근데 더 높은 곳을 향해서 그쵸. 어차피 순위가 올라가면 나중에 또 할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이 마인드 너무 좋습니다. 네. 원래 키튼쿨이라는 닉네임 보니까 고양이 집사님이었던 거예요? 그건 아니고 원래 동물을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었어요. 원래 율무 데려오기 전에도 강아지를 키웠었고 뭐 햄스터나 뭐 그런 소동물 같은 건 어렸을 때 많이 키웠었고 원래 어렸을 때 꿈이 사육사. 아, 진짜요? 애니멀 커뮤니케이터라고.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아,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그런 게 있구나. 네, 그렇게. 그래서 동물 좋아하긴 했었어요. 무조건 동물 펫 인플루언서일 수밖에 없었네요. 근데 사실 저도 제가 동물을 그냥 좋아하는 수준이지라고만 생각했고 이걸 이렇게 한 분야로 이렇게 정해서 나갈 수 있는 거라고는 생각 못 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더 내가 이걸 좋아한다는 걸 깨닫게 된 것 같아요.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맞는 것 같아요. 동물을 그냥 좋아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 전국에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을걸요. 그쵸. 네. 그런 분들이 투잡으로 하고 싶은 어떤 플랫폼을 찾다가
블로그를 접근성이 쉬우니까 시작을 했고 내가 어려서부터 동물을 좋아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연결이 된 거고. 맞아요. 지금은 던더블로 계시고 앞으로 더 올라갈 일이 많이 남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케이스인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제 생각은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키튼 쿨님한테 그래도 구 블로그 카페 현 불톡 카페죠. 이 카페가 그래도 좀 남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쵸. 어땠어요? 카페에 대한 느낌이랄까? 일단 저는 1차 정모 모집해 주셨을 때 너무 감사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주변에 블로그가 너무 없다 보니까 제 블로그 상태나 수준도 제가 스스로 모르겠고 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한데 이제 거기 가면 저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거기 방문해서 이제 그때 보리님이나 뭐 어떤 뭐 세병원님이나 러팽님이나 막 얘기를 하면서 되게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그 하루였지만 그 시간에 하루 배우고 집에 와서 적용하고 이 시간에 엄청 많이 성장을 했어서 이런 저한테 좀 남다르죠. 이 카페가 남다르고 앞으로도 계속 나가고 싶은. 감사합니다. 네네. 정모 오세요. 정모 오시면 세병원님 노래도 들을 수 있습니다. 네, 그때 노래를 괜히 해가지고 너무 잘하셔서 막 아재 소리 듣고 내가 진짜. 그럼 진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짧게 인사 한번 해주시고 특히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이 모신 궁극적인 이유가 인플루언서에 대한 각성을 조금 많은 분들이 해주십사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일단 인플이 왜 돼야 돼? 그리고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인플이 그렇게 힘든 인플이 됐는데 방치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분들 위해서 짧게 경험자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주신다면. 일단 인플 자체에 대해서 보통 인플이 되면 내가 뭔가 수익이 많아지겠지 아니면 뭐 원고료가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인플만 보고 달려오신 분들이 보통 인플이 되고 나서 막상 큰 변화가 없어서 실망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장기적으로 블로그를 하실 계획이라면 그 이외에 다른 목표를 가져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일단 혼자 하게 되면 저처럼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블로그 카페나 아니면 주변에 블로그 하시는 분들을 좀 많이 적극적으로 찾아가셔서 좀 정보를 많이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훨씬 많이 성장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로 도움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경험자의 조언이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분야이기도 하니까 혼자 하면은 블로그가 진짜 답답하거든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거야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좋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